그리고 2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19조의 3 2항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행법은 뭐냐면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과 참고가 현행법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민간 설계 대가입니다. 민간 설계 대가. 그래서 공공 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민간 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참고하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용한다. 자, 그래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준수하는 게 아니고요. 준용한다라고 이번에 개정 입법이 됐습니다. 준용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법률 보면은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벌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이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법조계의 주요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법에서 설계대가를 적용을 해라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준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준용에 관련된 법적인 의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준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법적에서 보게 되면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 다소의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10% 범위냐, 50% 범위냐, 아니면은 70%까지 다소 수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준용에 관련된 의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챗GPT AI에 이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AI는 준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규칙이나 법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는 않고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준용이다라고 AI는 말하고 있습니다. AI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AI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로 준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준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무엇인지 그 내용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AI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에서 약간의 범위란 핵심 규칙이나 원칙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AI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소의 범위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수정하게 된다. AI는 약간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금액으로 어떠한 범위이냐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금액으로 표현하면 원래 기준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설계 대가의 요율에서 이 부분을 준용해라. 이 내용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지 30%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적 판단에서 금액보다는 합리적인 이유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것, 또 합리적인 이유, 또 계약을 하는 그런 맥락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AI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설계 요율 대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간설계 대가에서 그 상황과 이유를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지 30%까지 내려서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이렇게 조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려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에 관련된 범위와 적용 문제가 현장에서 말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자의 건축사가 판단해야 될지 아니면은 별도로 협회라든가 국토부에서 또 다른 고시 기준을 만들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협회와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현장에서 이 준용의 범위를 각자 판단해라. 어떤 사람은 50%를 깎아주겠다. 어떤 사람은 70%까지 깎아주겠다. 이러면은 새롭게 법을 만드는 취지가 아주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용의 범위가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와 적용 문제 이 내용이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은 건축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현재 민간 설계는 그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공공설계 대가에 버금가는 업무를 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도면을 몇 장 안 주고 설계비를 받는 아주 형편없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설계를 엉망으로 해놓고 설계 비용을 올려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중에서도 업자와 일하는 건축사도 많고요. 그 수준도 매우 낮은 설계 도서와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차만별의 민간 설계 수준을 일원화시키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벌써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자, 수준 이하인데 평당 37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규정과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법이 통과될까? 법을 입법 발의해서 최종적으로 통과하기까지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입법 발의를 했고요. 소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본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한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법제처로 넘어가고 심사를 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걸릴지 2025년도에 통과가 될지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입법 발의된 내용을 보니까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자, 그러면 26년도에 통과가 된다면 27년도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5년 말이지만 25년 말까지 통과가 될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26년 정도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6년에 공포가 된다면은 27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사라질지 아니면은 계속 남아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주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설계 대가를 공공 설계 대가로 올리겠다. 이 내용이 주요 사업 중이고 또 현재 협회장의 주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24년 12월 19일에 입법 발의된 민간 설계 대가의 건축사법 개정 그 내용을 살펴봤고 여러 가지 우려점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건축사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건축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에 관련된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은 자주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